이런 새로운 시도뿐만이 아니라 또 교수님께서 해내신 또 혁신적인 성과가 있으시죠. 위암 수술하면 항상 따라왔던 5가지, 오무 5가지를 없애셨다고요. 그 5가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. 제가 이제 1995년경에 환자분들한테 위암 수술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설문 같은 걸 해보면 네. 제일 큰 게 통증. 왜냐면 배에 상처가 나니까 통증. 위암 수술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꼭 했던 게 뭐냐면 코에 줄. 콧줄을 넣어서 위를 이제 일부분이든지 많이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놓는단 말이죠. 장하고. 근데 환자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걸 물어보면 통증과 이 콧줄. 콧줄이 이 목을 통해서 이 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목에 염증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술하고 힘든데 간호사나 의사들은 와서 이제 가래를 뱉으라고 그러고 심호흡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물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했어요.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안에서 혹시 출혈이나 또 진물 같은 걸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배관이라는 걸 집어넣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?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한 거는 그때 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이라고 그래서 네. 그런 그 마취과 선생님들이 이 허리에다가 이제 그 가는 관을 넣어서 진통제를 이제 그 주입을 해서 무통으로 이제 분만한다 하는 게 이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건 같은 배의 수술인데 그러면 그거를 위암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마취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럼 무통 분만하는 데 사용하는 그 기구와 약을 적용을 한 거예요. 오, 네.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켰어요. 코의 줄이나 이 심지는 2000년, 2001년 이때 그냥 뭐 생각난다고 막 환자한테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임상 시험을 제가 했어요. 줄을 넣는 그룹, 하나는 넣지 않는 그룹. 이제 환자 동의서를 받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고 해서 뭐 몇백 명씩 이렇게 해보니까 네. 두 그룹 간에 합병증이나 이런 차이는 없고 환자는 훨씬 편하죠. 이게 없으니까 네. 통증 없는 거, 그다음에 콧줄 없는 거, 배관 없는 거, 그다음에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수술하다 보니까 수혈을 하지 않는 거죠. 그 전에는 출혈이 많이 되니까 뭐 전체 환자들 중에 특히 위를 100% 제거하는 위전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수혈을 하는 빈도가 한 30% 40%막 이렇게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것이 이제 무수혈의 이런 수술을 하게 됐다든지 그다음에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는 요 명치 끝이라고 그러죠. 여기에서 우리가 배꼽이라고 하는 배꼽을 아래쪽까지 상처를 크게 내고 수술을 했었어요. 네. 환자는 고통이 심하겠죠. 그래서 그러면 상처를 줄이면 어떨까? 그래서 한 25cm, 30cm씩의 상처를 내던 거를 15cm 이하로 제가 줄인 거예요. 배꼽 위에까지만 요만큼 열고. 네. 그러니까 아래쪽에 흉터가 없는.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주위에서는 뭐 오무 수술이다, 삼무 수술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.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의사의 입장에서, 의사의 관점에서, 의사의 눈높이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 환자의 눈높이나 환자의 가족에서 보는 그 눈높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.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또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.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셨는데요. 어떤 확신이 있으셨나요?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죠. 네,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.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새로운 이 방법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방법보다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환자가 편하고 환자한테 고통을 덜 주고 환자의 예후에도 좋은 이런 방법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 밀고 나간 거죠. 새로운 수술법을 도입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뭐 위암의 이제 뭐 권위자 하면 일본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을 제치고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 때문에 위암학회에서 항상 교수님이 가실 때마다 들썩들썩했다고요. 제가 지금까지 외국 학회, 국제학회나 뭐 이런 그 혹은 뭐 국제적인 대학이나 병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게 한 120회, 130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네. 1996년도에
소화기 외과 학회인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어요. 근데 그 학회는 특이한 게 이제 수술한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이런 학회였는데 네. 제가 1996년도에 12월에 열렸던 그 학회에 2편의 논문을 내게 돼요. 한 편당 7분간씩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 발표를 하러 이제 가서 제가 영어도 뭐 잘 못하고 하지만 전 비디오로 가져가는 거니까 네.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저는 영어로 발표하면서 했어요. 근데 그 청중이 한 250명, 300명 정도인데 거기에 특히 대다수의 청중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. 제가 이제 뭐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자리에 왔더니 그 당시 이름만 들어도 하고 뭐 교과서나 책에 나오던 그 일본의 그 대가 선생님들이 네. 제 자리로 막 오는 거예요. 와서 위암 수술하면 칼과 과일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수술이었는데 네. 전기 소재기를 가지고 출혈 없이 그 림프절 절제를 하는 거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나보고 얘기하는 게 전에 우려와 염려가 있었던 제가 들었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. 이걸 하는데 합병증이 없었느냐, 혹시 혈관이나 장에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,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하셨고 그분들이 너무나 마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쇼킹했던 거예요. 네.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니까 발표하고 그 다음날 학회 또 참석을 했더니 그때 이제 제가 미국 연수 갔다가 일본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1993년에 그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이제 요네무라라고 하는 가나자와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이제 세계 최고가 됐대요. 나보고. 뭐 위암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일본을 제치고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정말 한국의 자랑이 아니실 수가 없습니다. 당시에는 정말 뭐 획기적인 수술법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현재 보편적인 수술법이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지금 보비를 안 쓰고 수술한다고 하는 거는 그 전기 소작기를 안 쓰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. 어느 나라의 뭐 어떤 의사든 간에 위암에서 제가 시작을 했지만 그 1995년에 대한외과학회에서 제가 그걸 이제 비디오로 발표하고 이제 그거 뭐 여러 학회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뭐 대장암 하는 사람들도 그 전까지는 칼과 과일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전기수작기를 이용해서 수술하고 복부를 수술하는 경우 다 그렇게 됐죠. 이렇게 바꿔놓으신 의학계의 어떤 한 획을 그으신 직접 보시니까 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, 기분이? 그건 뭐 말할 수 없죠. 예. 교수님을 보면은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. 어떤 단어죠? 레전드, 최고.